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31일, 오늘도 역시나 매매복귀 및 차트 분석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끝났습니다. 예, 오늘 12월 31일 25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뭐, 25년에 나는, 뭘 했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빴고 어떤 면에서 좋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되돌아 봤습니다. 저는 뭐 25년 1, 2월 말고 3월부터는 거의 뭐 트레이딩을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건 반드시 내가 육성시켜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뭐 횟수로는 1년을 다 채우지 않았고 뭐 한 10개월 정도 매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매진을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 정말 열심히 했나? 정말 최선을 다했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자책하는 거는 아주 잠깐이면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내년에는 좀 어떤 면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더 남은 시간 동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거를 좀 글로 남기려고 해요. 예, 뭐 영상에다가 주저리 떠드는 거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 그 커뮤니티 게시글 쓰는 것처럼 하는 공간이 있던데 거기에다가 좀 생각 정리도 하고 또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면에서 개선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26년에는 좀 진짜 금전적인 성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서두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필요한 매매 복귀랑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현재 뷰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뷰는 여전히 수렴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 수렴인데 이거를 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 여기서부터 하락에 대한 수렴을 이렇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 이게 상승에 대한 1파동 또는 A파동이 나와서 그에 대한 조정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2파동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2파동이 다 나온 상태라서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분출이 나올 것 같다라는 뷰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 메인 관점은 어쨌든 계속 여러 번 언급하는 이 메인 하락 채널의 상단 부분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는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위로 분출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왜냐면은 하나의 하락 채널이 끝났다라는 거는 그 다음은 그거에 반하는 반대 방향으로의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방을 조금 더 메인 관점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그 지난 한 5일 정도 동안 계속 물 먹었던 자리가 뭐냐면 여기 안에서 수렴도 펼쳐지고 또 하락 채널의 상단도 돌파해 줬는데 요쯤부터 계속 이렇게 비비다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또 비비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되게 수렴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매매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흐름이었어요. 요 구간이 한 요 정도 구간이 그래가지고 계속 중장기적인 관점이 계속 흔들렸고 사실 어제까지는 그래도 굳건히 그래도 여기서 횡보를 주더라도 아, 근거가 깨지는 손절선을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뷰에서 오늘 잠깐 숏 배팅을 했다가 손절이 한번 나갔습니다. 보고 있다가 좀 복귀를 해봐야 되고 그 숏 배팅이 손절로 끝나고 그래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는 계속 털리느니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롱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인드를 다시 고쳐먹는 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롱으로 좀 베팅해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 한 번의 손절 그리고 기존의 롱 포지션을 나오면서 또 본절에 나오긴 했지만 수수료 까먹으면서 또 약간의 손실 이런 거 포함해서 어제 대비해서도 또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제가 아마 531달러였나? 아니면은 요쯤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잘못 개입했네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롱을 들어갔다가 손절이 나갔고 약간의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쇼패팅이 30분봉 다이브전스가 보여가지고 단기적으로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거의 바로 손절이 나가면서 474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시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491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다가 한 1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매했다가 한 10일쯤 지났을 때 거의 반토막 났었죠. 279달러.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고쳐 먹어가지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매매하고 반익절 반본절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자 해가지고 또 분석이 또 잘 맞아가지고 시드가 잘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79달러까지 떨어졌던 시드가 결국에는 또 거의 한 달쯤 다 돼갔을 때 한 달 맞나요? 그쵸. 24일부터니까 한 20일 됐겠네요. 20일 조금 안 됐을 때 또 1557달러로 불어남으로써 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400% 수익률이 있었고 원래 본 시드 대비해서도 한 200%가 넘는 수익률,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다시 되돌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했고 또 방심한 부분도 있고 기존의 매매 스타일을 유지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때까지는 전환점 매매를 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쓰던 매매법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파 매매를 너무 자주 하기도 했고 또 몇 분할로 들어가는 분할 진입 매매도 좀 여러 번 했고 그거가 제가 잘하는 매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썼죠. 그러더니 시드가 차츰 감소했고 더군다나 이 시점에 분석도 좀 제대로 안 맞아 떨어지면서 시드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원점보다 조금 낮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래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충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수익률은 오히려 약간의 마이너스 3.5%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5년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요거 진입하게 된 거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선은 어제 대비해서 이제 타점이 들어갔었던 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여기서 롱을 재차 들어갔었던 거를 그죠? 여기서 익절을 한번 했었고 여기서 15분봉 다이버전스가 보여서 여기서 숏을 들어갔는데 거의 곧바로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롱을 잡아요. 롱 스위칭을 하는데 그 근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롱 스위칭 한 근거는 여기가 다시 채널을 돌파해주는 지점이었거든요. 다시 지우고 보면은 제가 주로 보는 이제 트렌드 라인은 요거 하나랑 하단은 그리지 않을게요. 상단 트렌드 라인만 그릴게요. 요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하루 이틀 동안 형성된 채널이나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수일 또는 수개월 동안 형성된 트렌드 라인이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입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요거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이때 다이버전스도 곧바로 깨고 올라가길래 요쯤이었거든요. 요쯤. 그래서 깨고 양봉 박히길래 이거 아무래도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거 여기서 드디어 다시 한번 트렌드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삼각수렴의 발산이 드디어 시작되나 보다 하고 사실상 돌파 매매로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손절로 마감을 손절은 아니고 다시 떨어지는 가격에서 약간의 포지션을 덜어냈습니다. 뭐 거의 약익절이긴 하지만 사실상 수수료 감안하면은 본절이고요. 그래서 포지션 약간 덜어내고 손절선을 더 근거가 확실한 요 아래 구간에다가 잡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드를 줄인 상태에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요 구간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아직 근거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가 너무나도 ABC고, 여기에 이제 30분봉 다이버전스가 잡혔었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죠. 여기가 맞죠. 그래가지고, 30분을 제가 기록을 해놓진 않았는데, 그죠. 요 구간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RSI 다 뉴트럴 구간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으니까.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제 RSI는 빠지는 이렇게 짧은 다이버전스가 보여서, 그래서 이때 이걸 보고 이때 실시간 대응을 못해서 올라오면은 숏 쳐야지라는 생각으로 예쁘게 ABC가 나와줬길래 요 구간에서는 또 놓쳤고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숏을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근거도 하나가 더 보였어요. 그러니까 30분봉 다이버전스라는 근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렌드 라인을 그었을 때 요 트렌드 라인을 이제 상단 추세선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돌파에서 만약에 쏟을 거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쏟을 거다. 그러면은 최소 요게 ABC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ABC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든지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끌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했는데 거의 그 다음 시간 프레임부터 계속 양봉 박히더니 결국 제 손절선을 터치하면서 손절이 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474달러까지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은 근거가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거는 아니라서 뭐 잘못한 매매다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근거 점수를 항상 기록을 하는데 근거 점수가 한 2.75점에서 3점부터가 좀 승률이 높은 것 같고 2점에서 뭐 2.5점까지는 그렇게 승률이 좋은 구간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아리송한 자리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매매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25년 내내 저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고 26년에는 좀 반드시 고치고 싶은데 그거를 좀 고치는 거를 26년에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차트 흐름이 계속 뭔가 횡보, 그리고 발산 줄 것 같은데 또 다시 횡보.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가진다면은 오히려 더 말리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먹는 스타일이라면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드가 감소한 이후부터 마인드가 짤막짤막하게 먹을 거에서 이제 점점 크게 먹자라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더 손실로 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나 고쳐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매매 어제 대비해서 2번 정도 더 해가지고 손실이 있었고 뭐 본절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본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만약에 과거 한 2~3달 전에 저였으면은 지금 청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청산이 되고 그리고 시드 재투입해서 또 하다가 또 시드가 감소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약간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쁜 습관들 중에 그래도 몇 가지를 고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의 100번에 가까운 한 88번의 매매 동안 청산이 안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거의 본전에 가깝게 지켜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려 제가 기록한 지 여기 뭐 탭이 보이진 않겠지만 보시면은 보이죠. 이게 뭐 제가 그 관리하는 파일의 각각의 탭인데 이 선트 10이라는 게 선물 트레이딩이라는 의미인데 제가 25년 한 해 동안 12번 이상의 청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트 10일 하나하나가 기록들인데 이 기록에서도
제가 끝에는 결국 529달러로 출발했다가 거의 청산에 가깝게 끝나고 여기에 숨겨진 탭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시도 기록한 거는 벌써 13번째 기록이고 하나의 기록에도 막 시드 여러 번 투입하면서 했으니 사실상 20회가 넘어가는 청산 횟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 청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드가 반 토막 이상 나거나 3분의 1 토막 이상 나면은 저는 그걸 거의 청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지금 이번에 13번째 이 트레이딩 시도는 88번 매매하는 동안 청산이라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의 단점 중에 몇 가지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출발해서 열심히 시드까지 쌓아놨는데 다시 또 도루묵 된 거는 분명 또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방증이겠지만은 그래도 청산 안 당한 게 어디냐. 예, 거의 본전을 지킨 게 어디냐. 그런 좀 예, 위로와 또 자신감을 가질 만한 구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저도 이거 끝나고 매매 엑셀 읽지 말고 PPT로 또 일지 작성하면서 또 복귀를 할 거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네, 아까 뭐 거의 약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여전히 이 ABC라고 보고 있고 수렴 이후 돌파가 하방보다는 상방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그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좀 보면은 여전히 삼각수렴 카운팅은 삼각수렴이다라고 본다면은 여전히 이 카운팅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카운팅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면은 이제 이 수렴 이후에 요 파동을 별도의 파동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너무나도 ABC처럼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삼각수렴이다라고 봤다면 그 이후에 발산이 나오는 거는 적어도 한동안은 임펄스처럼 쭉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ABC 올라갔다가 꺾였으니 여기까지를 삼각수렴의 끝이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서야 이제 발산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렴이 맞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럼 이거는 아예 가능성 없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각수렴 이후에 무조건 가파르게 임펄스처럼 상승이 나와야 되냐? 그거 절대 아니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ABC 반복되면서 웨지 형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그러다가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얼마든지 뒤에 뭐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삼각수렴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각수렴의 이제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삼각수렴의 끝에서 발산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조건도 붙거든요. 근데 이 수렴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국면은 보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터진 거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터졌다면은 기존의 거래량들을 약간 뛰어넘거나 거의 가장 최고점에 준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져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전 아직 수렴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발산이 적어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렴이다라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ABC가 나오는 중 아니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 저도 그것에도 충분히 동의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렴이다라고 본다면은 아직 수렴의 발산이 나오지 않았고 발산이 나오기 전이거나 어쨌든 그 여기를 이 파동 ABCD 여기를 D파동이라고 보기보단 여기를 D파동으로 보는 게 그래서 좀 더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냐면은 저의 뷰는 만약에 여기가 진짜 이 삼각수렴의 종료 지점이고 이제 발산이 나온다면은 여기가 아까 제가 잠깐 그려놨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수렴의 형태를 또 띠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억지 끼워 맞추기라는 거는 저도 좀 느껴집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한번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다가 지금 막 뚫어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수렴이 맞고 앞에 수렴에 이어서 진짜 이제 발산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발산이 나와야죠. 네, 근데 지금 계속 까리한 게 계속 이러다가 계속 또 고점만 만들고 다시 떨어지고 이 과정을 지금 너무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렴 중간에도 그렇고 수렴이 끝났다라고 보는데도 계속 또 그러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또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뭐 제가 최근에 뭐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서 좀 교훈을 얻자면 각각의 흐름은 다 독립사건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보고 확률을 판단하는 거는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앞에 벌어졌었던 일이 내 기대, 내 분석과 다르게 갔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또 틀릴지는 또 모르는 일이다. 왜냐면 각각의 흐름은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저는 자리가 보였기 때문에 베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롱 포지션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 아까 그려놓은 요 트렌드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돌파하자마자 지금 롱 들어갔어요. 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뭐 오늘 내일 저도 오늘 내일 새벽까지는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지금 들어갔고 여기서 롱 들어간 거에 대한 최소 익절 구간을 어디로 잡을 거냐 한다면 일단 여기 돌파했을 때 한 3분의 1 익절 정도 덜어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흐름이 여기만 넘고 또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넘으면은 일단은 여기에 이 고점에 매물대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분의 1 익절은 최소한 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해준다 하면은 여기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요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에 형성된 요 매물대에 도달하기까지는 쭉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넘었을 때 3분의 1 익절 정도 하고 여기 넘고 여기 넘으면은 요 구간까지는 또 끌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비는 게 보이면은 거기서 또 한 3분의 1 덜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넘을 거를 기대하고 들고 가던가 아니면 추가 포지션을 적절한 시점에 태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떻게 매매할 건지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네, 뭐 오늘은 사실 분석이라고 해봤자 계속 똑같은 이야기고 저도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그냥 반반이에요. 예.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로도 내려갈 수 있고 횡보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다 비슷한 확률 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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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 각각의 확률이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더 경험적인 느낌을 받다면 수렴이 이제는 좀 충분히 나와주지 않았고 나왔고 이제 발산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좀 여기서 더 끌면은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녹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중요한 게 이 녹화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뭘 했나 어떤 점이 개선됐나 이런 걸 좀 글로 좀 정리하는 작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오늘 하루 25년 마지막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어떻게 뭐 자기 개발을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또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